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K 뉴스입니다. 테러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지만 바늘구멍만한 틈이라도 노리는 테러범을 당할 수는 없습니다. 당국이 일반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뉴욕시경과 연방수사국은 어제 맨해튼 시경본부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테러범들이 당국의 접근망에서 벗어난 수법을 통해 테러를 도모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주변에서 목격하는 극단적 내용의 SNS 게시물을 보면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FBI의 한 관계자는 IS의 테러 도모 수법은 과거 알카에다와는 다르다며 IS는 미국이나 유럽 등에 퍼져 있는 멤버들에게 SNS를 통해 극단적 메시지를 전송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테러 행위를 자극하는 메시지를 받은 테러범들이 현지에서 일반인 대상의 소규모 그룹을 겨냥해 테러를 범한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당국은 이와 같은 SNS 메시지의 수, 발신자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밝히고 테러 위협을 경고하는 SNS 메시지를 발견하는 주변인들의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FBI는 NYPD와 합동으로 대테러 태스크포스를 결성하고 최근 SNS를 통한 IS의 테러 위협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인도주의적 활동도 북한에서는 정치적 활동으로 둔갑합니다. 북한에 억류 중인 캐나다 국적의 한인 목사에게 종신 노역형이 선고됐습니다. AP통신은 어제 지난 1월 말 북한에 인도적 자원으로 입국했다가 억류된 임현수 목사에게 북한 최고법원이 국가 전복 음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리고 종신 노역형을 선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날 북한 조선중앙TV가 공개한 재판 영상에는 임 목사가 검은 점퍼 차림으로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고 판결 뒤 재판 관련 서류에 손도장을 찍고 퇴장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임 목사는 캐나다 토론토의 최대 한인교회로 꼽히는 큰빛교회의 담임 목사로 1997년부터 북한을 대상으로 한 인도주의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1월 30일 나진에 있는 보육원과 고아원, 요양원 지원 시설을 감독하기 위해 북한을 방문했다가 평양에서 억류됐습니다. 지난 7월 30일 임 목사는 평양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 최고 존엄과 체제를 중상 모독하고 국가 전복 음모 행위를 감행했다며 범죄 혐의를 시인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 국적자에게 발급된 비이민 비자 중 절반 이상이 제2 비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업 관련 비자 발급 건수는 국가별 순위를 비교했을 때 한국이 9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의회 조사국은 최근 국무부의 2014에서 15 회계년도 비이민 비자 발급 현황을 토대로 국가별 취업 가능 비자 발급 건수를 집계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 국적자는 이 기간 26,898건의 취업 관련 비자를 발급받아 인도와 멕시코, 중국, 영국, 일본과 독일, 브라질, 프랑스에 이어 9번째로 많았습니다. 비자 종류별로 보면 교환 방문 J-비자가 가장 많은 14,000여 건으로 전체 취업 관련 비자 가운데 절반 이상인 53%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주재원 L비자가 4,700여 건, 전문직 취업 비자가 4,300여 건, 투자협정 E비자가 1,900여 건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교환 방문 비자 발급의 경우는 지난해 15,000건보다 6.3% 감소했지만 비이민 비자 중 여전히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전문직 취업 비자의 경우는 지난 4,900여 건보다 12.1%가 줄었습니다. 특히 주재원이나 투자, 교환 방문, 취업 비자 소지자의 경우에는 배우자도 노동 허가를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취업 인구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뉴욕, 뉴저지 오바마케어 가입 시한이 4일 더 늘어나 오는 19일까지로 연장됐습니다. 신규 가입이나 갱신이 이 기간 이루어져야 내년 1월 1일부터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방정부에서 운영하는 오바마케어 마켓플레이스와 뉴욕주 오바마케어 마켓플레이스는 마감일에 가입자들이 갑자기 몰리면서 가입 기간을 좀 더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를 포함해 연방정부 웹사이트를 통해 건강보험을 구매하는 34개 주는 18일 오전 3시까지 온라인을 통해 오바마케어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기존 마감 시한을 하루 앞둔 14일 오후 9시 오바마케어 마켓플레이스를 방문한 가입자는 사상 최다인
18만 5천 명에 달했습니다. 뉴욕주 마켓플레이스의 가입 시한은 19일 자정까지입니다. 마감일 전 5일간 뉴욕주 오바마케어를 문의하는 주민들은 하루 평균 3만 5천 명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신규 가입자나 기존 가입자들은 이 기간 내 신청과 갱신을 해야만 새해 1월 1일 이후에도 건강보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2월 18일 이후부터 내년 1월 31일 사이에도 가입과 변경은 할 수 있지만 보험은 2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서민들의 렌트비 부담이 내년에는 더 가중될 전망입니다. 이미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맨해튼을 비롯해 퀸즈 역시 렌트비 상승이 예상되는데요. 지출은 늘고 수입은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체 스트릿이지닷컴의 2016년 뉴욕시 주택시장 전망에 따르면 스테튼 아일랜드를 제외한 뉴욕시 4개 보로의 렌트가 일제히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16년 맨해튼의 예상 렌트는 평균 $3,192로 2015년보다 2.9% 오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또 퀸즈 지역의 예상 렌트는 $2,527로 올해보다 4.5%나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에는 큰 차이가 없는데 렌트가 오르다 보니 소득 대비 렌트 부담률이 대부분 보로에서 50% 이상을 넘었습니다. 특히 브루클린의 소득 대비 렌트 부담률은 65.7%로 5개 보로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브롱스는 56.9%, 퀸즈 51.7%, 맨해튼 49.2%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새해 뉴욕시 주택 매매가는 소폭 인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택 중간 가격은 퀸즈 지역 경우 평균 $32만 123로 올해보다 1.8%, 맨해튼은 평균 $69만 922로 2.6% 오를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또한 퀸즈의 자메이카와 한인 밀집 지역인 우드사이드, 엘름허스트는 2016년 퀸즈 내 가장 핫한 주택 시장으로 꼽혔습니다. 부양자녀 세액공제와 근로소득 세액공제 혜택이 영구화됩니다. 2년 후 만료될 예정이었던 서민세금 혜택이 양당의 극적인 협상 타결로 이뤄졌습니다. 민주공화 양당이 지난 15일 세금 혜택 연장안을 포함한 세금 관련 법안과 예산안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양자녀 세액공제와 근로소득 세액공제 혜택은 앞으로 영구적으로 제공됩니다. 2010년부터 최대 $1,000로 상향 조정된 부양자녀 세액공제는 근로소득 세액공제와 함께 2017년 말에 만료될 예정이었습니다. 민주당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부양자녀와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영구화하는 법안을 요구해왔지만 공화당의 반대에 부딪히다 이번에 예산안과 다른 세금 관련 법안을 협상하면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번 협상에서 민주당은 통근비 세액공제 혜택을 장기적으로 운영하는 방안과 신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 연장안도 포함시켰습니다. 한편 공화당은 기업의 연구 개발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와 소기업 운영 비용의 섹션 179 공제, 원유 수출 금지 해제 법안을 포함시켰습니다. 민주당이 원유 수출 금지 해제를 받아들이는 대신 각종 세금 혜택 연장안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회는 이번 예산안과 세금 혜택 연장안을 놓고 내일 표결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시안들의 고교 정시 졸업률은 높은 편이지만 뉴욕은 전국 중하위권 30위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뉴저지는 아시안 고교생의 정시 졸업률이 전국 1위를 기록했습니다. 연방교육부 산하 전국교육통계센터의 2013에서 14학년도 기준 주별 고교 정시 졸업률 자료에 따르면 2010년 가을 학기에 입학한 뉴저지 아시안 고교생의 96%는 4년 만인 2014년 봄 학기에 졸업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정시 졸업률을 기록했습니다. 이어 메인이 95%, 메릴랜드 94.9%, 일리노이 94.1%, 커네티컷 93.1%, 델라웨어 92.8%, 매사추세츠 91.9%, 그리고 펜실베니아 90.4% 등 총 13개 주가 90%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뉴욕은 83.6%로 전국 30위, 미 동부 지역에서는 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백인 고교 정시 졸업률도 뉴저지가 전국에서 가장 높았지만 93.5%에 그쳐 아시안보다는 낮았습니다. 한편 전국 졸업률은 전 학년도인 2012에서 2013
2013학년도 졸업률 81.4%보다 0.9%포인트 증가한 82.3%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인종별 졸업률은 아시안이 89.4%로 가장 높았고 백인 87.2%, 히스패닉 76.3%, 흑인 70.3%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전국적으로 홈리스가 급증하면서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뉴욕시에도 지난해보다 약 10,000명의 홈리스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면서 정부의 무능이 비판받고 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 집권 후부터 홈리스 숫자가 급증하더니 이제는 홈리스 관리국장까지 내년 1월 1일자로 사임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정부에 무능하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홈리스 관리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월 드블라지오 시장 취임 당시 홈리스 쉘터 인원은 53,000명이었지만 현재 59,068명으로 급증했습니다. 관리국 통계에 들어가지 않은 홈리스 추산치 약 3,000명까지 더하면 6만 명이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올해 1월부터 지난 9월까지 민원조나 311에 접수된 홈리스 관련 민원 신고도 22,242건으로 지난해 14,958건보다 35% 늘었고 이들로 인한 범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난 8월 $22,000를 투입하고 홈리스 정신 건강 이니셔티브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달에는 총 $30억 투입하고 홈리스용 아파트 건립과 정신건강 상담 등의 복지 혜택을 펼치겠다고 발표했지만 아직까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에는 배송 물량이 지난해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따라서 배달 시간도 더 길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크리스마스에 맞춰 선물을 보낼 계획이라면 전보다 더 여유를 두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우정국은 올해는 지난해보다 배송 물량이 12.4%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예년보다 배달 시간이 소폭 증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우정국을 통해 국내에서 25일까지 선물을 배달하려면 일반 우편인 그라운드 서비스는 15일까지, 일반 사이즈 퍼스트 클래스 우편은 19일까지, 우등 우편은 21일까지, 우등 속달은 23일까지 배송을 완료해야 가능합니다. 페덱스의 경우는 크리스마스 전 배달을 위한 접수 마감일은 16일이고 UPS는 가장 늦은 17일입니다. 서비스 종류에 따른 가격을 보면 LA에서 뉴욕으로 5파운드의 선물을 UPS를 통해 보낼 경우 그라운드 서비스는 $21.48로 약 10일이 소요됩니다. 3일 배송은 $39.29, 이틀 항공 배송은 $50.68, 넥스데이 에어 세이브는 $92.12, 넥스데이 에어는 $96.19, 그리고 넥스데이 에어 얼리 프로그램은 $128.54가 부과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집집마다 크리스마스 트리를 설치하고 장식에 여념이 없으실 텐데요. 하지만 트리의 조명과 전구 등이 자칫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서 주민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김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다가오는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듯 곳곳에서 화려한 장식을 한 크리스마스 트리가 눈에 띕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눈사람 장식에 산타클로스 모양의 조명들도 거리를 수놓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장식용 트리부터 키를 훌쩍 넘는 트리까지 다양한 크기의 트리들도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크리스마스. 집집마다 크리스마스 장식을 해놓은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요. 크리스마스 트리는 자칫 화재로 번질 경우 그 강도가 매우 폭발적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There's about 210 fires a year started by Christmas trees, and those result in an average of seven deaths, about 19 injuries, and about 17 million in property damage. 실제 지난 14일 코스타메사의 웨스틴 사우스 코스트 플라자 호텔이 마련한 96피트 높이의 크리스마스 트리가 화재로 전소되기도 했습니다. The freshest tree possible, and then you maintain it by watering it daily. That's very important because homes and the heat in them can dry those trees out pretty badly.
And the other thing is to keep the trees at least 3 feet away from any heat source. 이 밖에도 남가주 에디슨사 측은 익스텐션 코드당 3개의 조명 사용을 삼가고 집을 비우거나 잘 때는 조명 장식 플러그를 뽑아 놓을 것, 장식용 물품들은 인증을 받은 제품들만 사용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TVK 뉴스 김지은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유전자 변형 식품들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과일이나 채소, 곡류에 이어 이번엔 유전자 변형 동물이 나왔는데요. 하지만 소비자와 마켓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후 18개월 된 연어 2마리입니다. 나이는 같지만 크기는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 중에서 큰 연어가 바로 유전자를 변형시켜 양식한 이른바 슈퍼 연어입니다. 대서양에 서식하는 연어에 태평양의 치누크 연어와 장어의 DNA를 주입해 만들었습니다. 일반 연어와 생김새나 맛은 비슷하지만 성장 속도는 2배나 빠르고 다 자란 크기도 훨씬 큽니다. 이 슈퍼 연어가 유전자 변형 동물 가운데는 처음으로 식탁에 오를 수 있게 됐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인체에 무해하다며 식용과 판매를 승인한 겁니다. There isn't any substantial risk to be concerned about, and we need to have alternative sources of healthy and fresh food other than wild fish caught from our oceans. 슈퍼 연어를 개발한 업체는 연어가 빨리 자라 사료량이 4분의 1로 줄고 양식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도 획기적으로 감소해 식량 부족은 물론 환경 오염까지 해결해 준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거부 반응도 만만치 않습니다. 슈퍼 연어가 장기적으로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검증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외부로 방출되면 자연 생태계를 교란시킬 우려가 크다는 겁니다. I don't recommend consuming foods that are genetically modified. We don't have long-term studies about what that may do to our food supply and to our health. 게다가 FDA는 유전자 변형 연어가 사용된 식품이라는 걸 표시할 의무도 없다고 결정해 논란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There are still unanswered questions about human health impacts, about environmental impacts. At the very least, all consumers should be able to pick and choose what they're buying and feeding their families. 논란이 커지자 일부 대형 식품업체들은 유전자 변형 연어를 일절 판매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인류를 식량난에서 구원해줄 미래 식량인지 아니면 생태계를 파괴하는 괴물이 될 것인지 유전자 변형 식품 논란은 식물에서 동물로 이어지며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미동부 영남향후회가 뉴욕, 필라, 메릴랜드, 워싱턴 DC 등에서 독도 수어 모국 방문단을 모집합니다. 방문 일정은 4박 5일과 7박 8일 등 2가지로 선택할 수 있고 독도를 비롯해 서울, 안동, 포항, 울릉도 등을 방문합니다. 또 독도 방문객에게는 독도 명예 주민증이 발급됩니다. 이번 재미동포의 독도 방문은 국내외에 독도가 우리 땅임을 알리는 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퀸즈 와이스톤에서 어제 오전 8시 16살 중국인 여학생이 묻지마 칼부림을 당했습니다. 용의자는 수술용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한 백인이었으며 커터칼로 여학생의 귀와 목을 찌르고 달아났습니다. 뉴욕시경은 가해자가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는 묻지마 공격으로 추정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학생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23일 퀸즈 플로싱 소재 한 아파트에서 부인과 말다툼 끝에 겪은 나무 막대기로 부인 이 씨의 가슴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력을 가했습니다. 또한 도주하는 이 씨를 아파트에 감금했습니다. 전에도 주먹으로 이 씨 얼굴을 가격하는 등 상습적으로 이 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 11일 체포돼 법원으로부터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뉴욕 가정상담소가 2016년 직업교육 프로그램 겨울학기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2016년 1월 12일부터 8주간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영어 회화반을 비롯해 마이크로소프트 프로그램, 수선 및 재봉 수업 등으로 한인 여성들의 자립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참가 희망자는 오는 21일부터 전화나 이메일로 등록하고 사무실로 방문해 등록하면 됩니다. 단 여성만 이용할 수 있으며 1:1 영어 공부와 직업 상담도 무료로 제공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0도, 섭씨 10도, 밤 최저 기온은 33도, 섭씨 1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대체로 맑겠지만 한두 차례 흐리면서 바람이 불고 쌀쌀하겠습니다. 일요일은 화창하겠고 춥지 않겠습니다. 월요일은 흐린 날씨이지만 포근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